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번뇌버저TV입니다. 오늘은 우리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SBB텍 한번 봅시다. 팔아야 하나? 지속 보유해야 하나? 이제 다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아주 강하게 SBB텍이 상승을 했죠. 이 종목도 SPG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95,000원이 최고가를 찍고 지금 56,000원, 34,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얼마가 빠진 겁니까? 거의 한 60%, 70% 정도 빠지면서 정말 속된 표현으로 다 죽을 맛이었다. SBB텍에 물려서 이제 겨우 56,000원 왔으니까 이 종목은 눈 감고 무조건 9만원까지는 견뎌야죠. 방법은 없습니다. 9만원까지 견디고 제 생각엔 이 정도까지 69,000원, 69,000원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견디면서 그 다음을 보자. 더 이상 뭐 할 이야기는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총은 3,476억. 다 MACD는 거의 바닥에 누워있는데 이제 살짝 올라오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 상황을 어제 모처럼 26,000주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전부 매도가 많죠. 동사는 국내 기관도 매도가 많은 종목이다.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었던 종목은 아니다. 다른 로봇들 움직일 때 적게 오는 거죠.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핵심 상황이라는 거죠. 동사는 어떤 기업이냐? 한마디로 정밀 감속기, 정밀 모터, 아주 작은 그런 모터를 만드는데 특화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한 거죠. 1993년 설립. 초기는 초경볼, 텅스텐 카바이드 초경볼을 만들었다. 이걸 국산화 개발 시작으로 국내 세라믹볼 베어링 국산화를 시작한 기업이다. 참 베어링 회사죠. 탈 일본 핵심 소부장 제품 중 하나인 너본요 감속기를 국내 기술로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서 로봇 드라이브로 상품화한 뒤에 전문화된 감속기 모듈화 제품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로봇 드라이브로 상품화한 뒤에 전문화된 감속기 모듈화. 네. 하나하나를 만들기보다는 묶어가지고 모듈화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진공, 고온, 부식 등 특수 환경용 베어링을 자체 기술로 생산하는 높은 품질 경쟁력과 품질 경쟁과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국내 반도체, LCD 장비 및 여러 공정의 감속기들이 필요한데 이 조그만 모터들을 모듈화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년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수 환경이 요구되는, 이분이 중요하죠. 아무나 알 수 없는 특수 환경이 요구되는 다양한 공정에서 특수 제로 기술과 표면 처리 기술, 특수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서 특수 환경용 복합 베어링을 자체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다. 아주 기술력은 좋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네요. 국내 반도체, LCD 장비의 핵심 구동 부품을 국산화 또는 개선하고 개발하면서 해외 수입에 의존해왔던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아주 기술력 있는 그런 기업이다. Q는 크지 않지만 퀄리티 측면에서는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사는 올 1, 2분기 전체 실적은 베어링 부분 전방산업 진짜로 감소했지만 정밀 간속기 부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어디가? 감속기 부분의 매출이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SBB텍은 신뢰성 검증을 고객과 단연간 진행해 레퍼런스가 쌓였고 2, 3년 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보고 있다. 한편 SBB테크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노봉용 정밀 감속기를 양산한 국내 1위 기업으로 지난 10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죠. 감속기는 모터의 회전 속도 및 상황 제어를 하는 동력 진단을 양치죠. 네. SBB테크는 기존 초방망명 베어링 부품 사업을 기반으로 노본용 정밀 감속기를 제작 설계하기 위한 초소형 크기 정밀 가공. 이 초소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게 이제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 독자 치형 설계, 소재, 열처리 기술 등 핵심 온철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의 대부분은 감속기에 나오는 45.1% 감속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산업용 로봇팔은 보통 육관절, 육축의 관절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서 정밀한 감속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체 로봇 원가 중에서 감속기 가격이 34%나 되는 거죠. 우리가 양극재가 왜 그렇게 히트를 쳤냐면 전체 배터리 가격이 30 몇 프로가 뭡니까? 양극재 가격이죠. 그래서 로봇은 감속기가 핵심이다. 배터리는 양극재가 핵심이고 로봇은 감속기가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브 모터가 24%, 모션 제어기가 10%, 기타, 커버, 전선 등이 32%, 감속기가 로봇 가격의 핵심이다. 이걸 만들고 있다는 거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지만 주력 하모니 타입의 고정밀 감속기 사용처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방산, 치설계, 치과 같은 데 사용되는 아주 정밀 모터들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로봇, 이 모든 것들로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빠른 성장이 되는 서비스 분야로 이러한 감속기 시장이 확대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즉 이 동사와 같은 감속기 기업들은 양극재처럼 Q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 부분이 핵심이다. 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바리스타 로봇, 서빙 로봇 등 서비스 로봇이나 물류 로봇, 4종 보행 로봇과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 등 소형 경량화된 감속기 채택이 필수라는 거죠. 소형 경량화의 강점이 있는 SBB테크가 이 시장을 노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커지는 사업 규모에 대비해서 공장 이전과 확장도 준비 중에 있다. SBB텍이 2025년까지 하모닉 타입의 감속기를 2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100% 가동 시 약 1000여 개 매출이 가능한 그러한 수준까지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예상을 하죠. 동사의 영업이익을 보면은 22년에 75억밖에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죠. 75억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억. 올해도 벌써 10억, 14억, 24억의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 마이너스가 좋은 마이너스는 나쁜 마이너스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좋은 마이너스는 없죠. 하지만 투자를 하고 뭔가에 대해서 씨앗을 뿌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Q도 너무 늘지 않고 영업이익도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 외면받은 것들이 맞다. 따라서 동사는 크게 뭔가를 치고 가는 데 좀 한계점이 있어는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이 3,476억, 많이는 5천억까지도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쉬워 보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쫓아가지는 마라. 저는 SBB텍을 쫓아가지는 마라. 이 종목은 물려있는 사람들의 종목이다. 물려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69,000원, 7만원 수준까지는 들고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한번 팔아주는 그러한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PG하고 SBB텍하고 어느 게 더 낫냐,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둘 다 이제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죠. 그렇지만 SBB텍이 SPG보다는 좀 Q라든지 P면에서는 좀 딸리지만 기술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SPG는 여러 군데에서 대형사들과의 거래도 크고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력과 이런 규모 확대 면에서는 확실히 SPG가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은 이제 SPG를 봤고 두 번째 시간은 SBB텍을 봤습니다. 일단 69,000원, 7만원 근처까지는 기다리자라는 결론을 한번 내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본 분들은 저희 카페로 한번 좀 오십시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좀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좀 오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이 좀 매일매일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 정말로 저희는 진짜 기본 펀더멘탈을 많이 가르치죠. 기술, 그 다음에 시장을 보는 것, 섹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국내 일타 강사들이죠. 네,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강의, 이것들이 조합을 이뤄서 밸런스와 균형을 맞춰가 있는 카페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료 카페로 되어 있는데 들어와서 한 2, 3일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뭐 그렇게 밥 먹진 마시고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노버스 산업을 봤는데 1차로적으로 전부 다 바닥에서 상승해서 올라왔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데는 저는 무리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바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충분히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물려있던 사람들의 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소화가 이루어지려면 돈과 관심이 분산이 되지 말아야죠. 특히 2차 전지가 죄송합니다만은 좀 죽어야 나머지 쪽에서 계속 돈이 도는 거죠. 그러나 2차 전지도 오랫동안 죽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또 기술적 반등이 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에코프로가 다시 110만 원대 왔는 거죠. 쟤들은 100만 원 깨지면 70만 원짜리더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중요한 투자 관심 포인트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 그래서 2차 전지에 빠져서 반도체로 갔다가, 반도체에서 빠져서 제약바이오로 갔다가, 로봇으로 갔다가, 이렇게 돈이 내부적으로 선환하고 서큘레이션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순환매가 빠르고 단타매매가 횡행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너무 주식에 오래 갖고 있거나 매달리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만 좀 지칠 것 같아요. 차라리 SPG나 뉴로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좀 오른 다음에 옮기셔서 장타를 하는 것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